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등영어 강사 김태민입니다. 자, 우리 명지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영어시험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우선은 명지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정말 고생 많았다, 수고 많았다라고 먼저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아마 문제를 풀면서 정말 약간 숨가쁜 느낌을 느끼면서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체 이번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 방향을 설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시험지 분석이에요. 사실 여기서 잘 안 보이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 시험 분석 같은 경우는 인지학원 네이버 블로그 들어가 보시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인지학원은 계정이 3개가 있어요. 네이버 계정, 인스타그램 계정, 유튜브 계정,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고난도 문항 디테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시험 범위로 복화가 항상 들어가죠. 그런데 아마 학생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복화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이게 상당히 일단 양이 많은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다를 외우는 거 가지고는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 자, 이렇게 영영풀이를 주고 얘가 어떤 단어에 해당하냐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예문을 활용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하게 이 영어 단어는 이 뜻이야만 알고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 가능하면 예문하고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공부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유가 된다면 영영풀이까지도 같이 공부를 하는 게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고난도 문항 디테일 2번입니다. 자, 어법 문제인데요. 명지고등학교 영어시험 같은 경우는 어법상 틀린 걸 고르시오, 어법상 맞는 걸 고르시오 라고 물어보는 어법 문제의 개수가 많지는 않아요. 사실상 그 문제 개수가 많지는 않은데 안 많은데 그 문제가 어려워요. 이게 문제인 거죠. 자, 지금 같은 경우도 지문 2개를 주고 어법상 틀린 표현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시를 하셨어요, 선생님들께서. 일반적으로 선택지를 이렇게 주고 밑줄 이렇게 그어두고 나서 자, 맞아 틀려 이렇게 물어보면은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밑줄 그어주는 선택지 하나도 안 주고 나서 그냥 지문 던져주고 자, 틀린 거 찾아봐, 이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이런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시험 기간 동안만, 보통 시험 기간을 한 달 정도 혹은 6주 정도 잡고 공부를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만 어법을 공부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법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단기간 안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어법 문제 계속 꾸준하게 풀어보면서 고등영어 시험에서 어떤 출제 기조로 어법 문제를 만들어내는가를 자꾸 체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디테일 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요약문 유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문 유형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에서도 출제가 되고 내신 시험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모의고사에서 출제하는 요약문 같은 경우는 지문 내용 파악이 어렵다면, 내신 시험에서 출제하는 요약문은 요약문을 채우는 과정이 어려워요. 그쵸? 왜냐하면 우리가 지문은 어차피 알잖아요. 시험 준비하면서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만 요약문 같은 경우를 우리가 처음 보는 문장일 경우가 많을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새롭게 만든 문장이라서, 선생님이 새롭게 만든 문장이니까 이거를 내가 지금 처음 보는 문장인 거고, 이 문장을, 처음 보는 문장을 잘 해석하면서 빈칸을 채워나가는 그 과정이 어렵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공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학교 선생님이 만드는 문장이잖아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평소에 어떤 표현을 강조하시는지, 어떤 구문을 강조하시는지에 대해서 머릿속에 좀 잘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소에 그런 것들을 강조하시는 분이라면 그거를 실제로 문제화하실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수업 대충대충 듣지 말고 학교 수업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디테일 4번인데 이미지를 좀 여러 개를 가지고 와봤어요. 이렇게 이미지를 여러 개를 가지고 와봤는데, 자, 이 문제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일치불일치 유형이라는 겁니다. 일치불일치 유형,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치불일치 유형 어려워요, 쉬워요? 저는 문제를 어떻게 내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치불일치 유형을
선택지를 한글로 주면 정말 쉬운데 영어로 선택지를 주면 난이도가 끝없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명지고등학교 영어시험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들 중 하나는 선택지를 영어로 주는 일치불일치 유형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선택지, 영어로 제시된 선택지가 길고 복잡하고 어려워요. 이것 때문에 명지고 학생들이 영어시험을 아마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명지고등학교 영어시험 같은 경우는 문항의 개수도 굉장히 많아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문제 개수도 많은데 일치불일치 유형 이런 문제들을 풀다 보면 사실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되게 숨가쁘게 문제를 푸는 그런 느낌을 아마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가 어려워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저는 사실은 저도 이제 영어 수업을 하는 강사의 입장에서 이렇게 문제를 내는 명지고 선생님들을 좀 응원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모의고사, 수능 준비도 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빠르고 정확하게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을 요구하는 게 명지고 시험에서도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부담 느낄 수도 있고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 나아가는 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좀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문제를 푸느라 여러분 고생하신 건 맞아요. 다만 좋은 공부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모두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험지 푸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에 본인이 얻은 결과를 가지고 잘 분석을 해서 앞으로의 공부를 해 나아가는 방향 설정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